여기에 부가적으로 넣어주면 좋은 것들은 손해담보 쪽에 있는데, 나의 건물과 가재도구를 화재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형으로도 보상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옵션들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건물 가재도구 복구 비용입니다. Let's spend the weekend here in this bed. We can sleep in and let the feelings overflow. Useless trying to fight this. Let's just give in and let the feelings overflow. 아빠, 뉴스에서 봤는데 아파트가 큰 불이 났다던데. 불났어? 네. 주택화재보험은 혹시 어떻게 가입해야 돼요? 아빠가 영상 한번 찍어 놓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큐!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할 때 아파트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주택화재보험을 가입을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부가적으로 더 넣어주면 어떤 것들이 좋은지,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동차 보험도 자차 손해와 대인대물 배상 책임이 있듯이 재물보험도 손해담보와 배상담보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한번 도식화해서 보면 손해담보가 있고 배상담보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게 일단 주택화재보험이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넣어야 되겠죠. 1번 화재. 자, 2번이 화재보험인지 수재보험인지 모를 정도로 누수사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누수담보를 항상 넣어줘야 되는데, 화재담보는 건물 부속담보가 있고요, 가재도구 목적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 같은 경우에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가 있고요, 스프링클러 누출 손해가 있어요. 자, 뭐냐면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급배수 설비 누출 손해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되는 보험은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입니다. 자, 그리고 배상 책임 담보 같은 경우에는 화재 대물 배상, 화재 대인 배상,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그리고 임대인 배상 책임, 이렇게 필수 담보는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넣어주면 좋은 것들은 손해담보 쪽에 있는데, 나의 건물과 가재도구를 화재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형으로도 보상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옵션들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건물 가재도구 복구 비용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건물과 가재도구 화재 발생 시에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보상을 받아요. 그런데 이 감가상각이 오래된 건물, 오래된 가재도구들은 감가율이 굉장히 크겠죠. 1년에 한 8% 감가상각하니까 10년 된 가재도구들은 거의 80% 정도 감가됩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건물 복구 비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화재 발생 시 유형 따라 다르지만은 이제 화재 벌금이 나올 수도 있겠죠. 화재 벌금을 담보할 수 있는 게 화재 벌금 담보.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내가 여기서 생활을 못한다, 임시거주비 담보인데, 임시거주비 담보는 청라 아파트 화재에서 보셨다시피 그냥 단전으로 인한 임시거주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를 복구하기 위한 그 기간 동안의 임시거주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임시거주비는 잘 설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임대를 해준 주택이다, 그럼 임시거주비가 아니라 임대료 손실 담보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화재 담보 이외에 풍수재 위험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졌다, 뭐가 날라와서 우리 집을 덮쳤다, 그리고 밖에서 물이 들어차서 물에 잠겨버렸다, 이런 것들이 바람과 물, 풍수재 담보예요. 그리고 이제 건물이 무너지는 유형인데, 지진은 외력이죠. 외력인 지진으로 인한 담보는 지진특약, 그리고 외력이 아닌 건물이 붕괴되거나 내려앉는 붕괴침강, 그리고 산사태, 이걸 붕괴침강 사태 손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집에서 뭔가 도난을 당했다, 도난 손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물어보시는 게 12대 가전 손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차량 항공기 손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특약들이 있는데, 유의사항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건물 공사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그 1년의 과정들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건축 설계를 하고요, 감리를 하고, 건축 자재들이 차에 실려서 들어오겠죠. 그리고 인부들이 투입되고 건설기계들이 투입이 돼서 건물이 올라갈 건데, 이때 들어가는 인건비, 노무비, 운송비, 이런 것들이 다 건물 공사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지은 다음에 바로 들어가서 입주를 할 수 없겠죠. 창문도 만들어야 되고, 난방을 해야 되니까 난방 공사해야 돼, 전기 들어와야 되니까 전기 공사해야 돼, 물 들어와야 되니까 수도 공사해야 돼, 그리고 도배도 해야 되고,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이 물이 새면 안 되겠죠. 외부 방수 공사, 내부 방수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건물 공사비, 건물 부속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 공사비를 개인이 일반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현 신축 단가를 적용을 해서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된 금액을 적용을 해서 건물 공사비 설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재도구도 마찬가지예요. 가재도구는 살림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도 연 한 8% 정도 감가상각을 하고, 아무리 오래된 것들은 그래도 20% 단가를 잡아줘요. 이걸 감안해서 가재도구를
요거를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누수는 안타깝게도 완벽한 보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선 일상생활 배상책인 임대인 배상책임과 같은 배상책임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급배수 누출 손해, 스프링클러 누출 손해와 같은 손해담보로 추가적으로 보상을 하는데, 우리 집에 배관이 터져서 밑에 집에 피해가 갔어요. 밑에 집 물어줘야 되는 비용은 일상생활 배상, 임대인 배상 책임이겠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내가 세를 놔준 집은 임대인 배상 책임이에요. 그런데 2020년 4월 전후로 해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약관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발생한 누수만 보상을 했는데,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임대를 한 주택에서의 누수도 보상을 해주겠다. 즉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임대인 배상 책임의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내가 집이 두 채냐 한 채냐, 집을 여러 채 세를 놔준 여러 공동주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발동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일상생활 배상으로 임대인 배상 처리를 할지 같이 섞어서 해줄지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 요즘에 임대인 배상 책임 보험이나 급배수 누출 손해가 오래된 건물들은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편법 아닌 합법으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가지고 이제 임대주택을 설계를 하는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 부분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풍수재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샌다고 해서 이 풍수재 손해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건물이 물이 새면 안 돼요. 풍수재는 외부에서 물이 들어차야 돼요. 홍수같이. 그런 경우에 풍수재 손해를 쓰는 거지, 풍수재 손해 담보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새는 걸 담보하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누수에서 이제 급배수 누출 손해는 뭐 하는 거냐? 우리 집에서 물이 터져서 밑에 집에 물어줘야 되는 거는 배상 책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 배관도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변기 밑에 배관이 터졌대요. 바닥이 묻힌 배관이. 그럼 변기를 드러내고 바닥을 까고 배관을 교체하고 다시 덮고 타일을 깔고 미장을 하고 다시 변기를 설치하고, 이 공사를 하면서 나온 폐기물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은 급배수 누출 손해에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급배수 누출 손해는 내 배관이 터지거나 넘쳐서 내 장판 좁고 내 이불 좁고 내 벽지 좁고 내 컴퓨터 젖는 게 급배수 누출 손해예요. 그럼 내 수리비는 어디다 청구하냐? 배상 책임에 청구하는 겁니다. 배상 책임이면 남의 거 물어주는 거잖아요. 내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배상 책임 약관에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손해를 경감해주기 위해서 사용한 유익한 비용들은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해서 일부 보상을 해주겠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배관을 수리 안 하면 밑에 집의 피해가 점점 커지겠죠. 내가 사전에 수리를 했기 때문에 피해를 막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배관을 수리한 비용을 배상 책임의 손해방지 비용으로 일부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누수는 전반적으로 안 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고요. 된다 하더라도 안 되는 비용들이 꽤 많기 때문에 항상 누수는 완벽한 보험이 없기 때문에 고객분들께 누수는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도난손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절에 집을 비운 사이에 누가 도둑이 들었다, 그냥 물건이 없어졌다는 건 안 되고 경찰서에 도난항의서를 발급받은 건에 한해서 일부 되고, 명품 그리고 뭐 귀중품 이런 것들은 명기를 해야지 가능합니다. 차량 항공기 손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이 우리 건물을 덮쳤다, 그리고 항공기가 하필 그 넓은 땅에 내 집에 떨어졌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차량 항공기 손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는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보상해준다고 했죠. 제 맥북이 5년 전에 실제로 5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다시 사려고 하니까 환율이 뛰고 물가가 뛰어가지고 한 700만 원 정도 해요. 옛날에 500만 원인데 지금 다시 살 때 들어가는 이 700만 원을 제조달가라고 합니다. 이 비용을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는 연 한 약 8% 정도 감가상각을 해서, 기존에 있던 노트북이 5년 정도 됐으니 58, 40, 40% 감가를 해요. 그럼 74, 28, 280만 원을 뺀 420만 원을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 감가상각된 금액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 보험회사별로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 제조달 차액지원금, 복구지원금이라는 특약으로 일부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대 가전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12대 가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약간은 좀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게 되는 특약이에요. 뭐 6대 가전, 12대 가전, 18대 가전 보험료가 다소 낮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을 잘 들어보시고 잘 설명을 드리고 이걸 넣을지 말지를 서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안 되는 것들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면책기간 60일 정도 있고요. AS 보증기간 내에 고장 난 건 안 됩니다. AS 보증기간을 넘어서야 되고요. 넘어서도 10년이 초과된 건 안 돼요. 그리고 유상수리에 해당되는 건 안 되고 무상수리에 해당되는 것만 되고요. 기계적, 정기적 고장이 아닌 파손, 조립을 하다가 부서졌다, 이런 것들은 보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식 AS 센터에서 수리한 것만 되고요. 분명히 뭔가 문제는 있는데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대 가전은 고객분들께 안 되는 것들을 잘 설명을 드려서 선택하실 수 있게 안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집주인이 아니다, 나는 세대로 살고 있으니까 내 건물이 아니니 건물 안 넣어도 되지 않냐, 나는 가재도구만 넣으면 되지 않냐. 저도 이 사무실 제가 임차를 했지만 건물 담보를 넣었어요. 내가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건물을 안 넣는다는 거는 내가 렌트카를 타면서 자차를 안 놓고 탄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건물 아니니까 이건 내 대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배상 책임에는 무슨 조항이 있냐? 3C 면책 조항이 있어요. 내가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은 배상 책임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건물 담보는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집을 사서 들어왔는데 이 집에서 오래 살 거라서 좀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부속 가재도구밖에 없죠.
그쵸? 시설과 같은 인테리어를 넣는 항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따로 명기를 해가지고 제대로 넣어줘야지 나중에 화재 발생 시에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보험 요즘에 뭐 무료 가입해준다 이런 것들 박람회 가서 많이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트 단체에서 가입된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 책임 의무보험이 화재 대물배상 10억이 한도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 10억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임의보험인 화재배상 책임을 넣는 건데 특수건물로 설계를 해가지고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을 또 넣은 경우가 있어요. 지금 뭐냐, 아파트 단체 보험 또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 의무보험, 내가 가입한 보험 또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 의무보험. 의무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한다고 해서 한도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체 보험이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다 라고 하면 실화 대물배상 책임이나 일반 화재 대물배상 책임 보험과 같은 임의보험을 가입을 해야 추가적인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증권 꼭 확인해가지고 고객분들과 빨리 리모델링 해드리세요. 잘못 가입된 경우 제가 봤을 때 10건 중에 한 7건은 다 잘못됐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설계를 잘해도 소유관계 확인 잘못해서 피보험자 잘못 설정하게 되면 배상 책임이 발동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어떤 것들이 있냐, 부부간에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인데 내 이름으로 가입하면 안 돼? 자녀 집인데 내가 가입하면 안 돼? 부모님 집이니까 내 이름으로 가입하면 안 돼요? 언니랑 저랑 돈 모아서 집을 한 채 샀는데 공동명의거든요. 제 이름으로 가입해도 되죠? 가입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유관계를 제대로 체크해서 원칙대로 설계를 해놔야 됩니다. 이상으로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주택화재보험 아직도 가입 안 된 분들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 마음을 또 이해는 합니다. 왜?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넣자니 돈 아깝고 안 넣자니 불안하고 약간 개를 깎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들만 넣어서 운전자 보험과 주택화재 보험을 묶어서 12,000원, 13,000원 정도로 일단은 보장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주택화재 보험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가지보험 가입할 때 어떤 거 주의해야 될지 알겠어요? 네, 아빠 멋있어요. 사랑해요. 이 채널은 보험 설계사분들께 이 어렵고 복잡한 화재보험을 쉽게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보험 설계사분들은 이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재물보험을 쉽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과 좋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1:1 자문 서비스, 설계 검토, 전국 온오프라인 강의를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유료 멤버십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년간 수천 건의 물건, 이를 통해 실무와 교육을 겸비한 좋은 멘토를 만나 재물보험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연구술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